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봐야 하는 방송 홍반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저금리 정책 영향으로 주식과 코인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크게 올랐는데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은 위축이 되었고 달러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당신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은행만을 고집을 한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기 힘드실 겁니다. 왜 이런 얘기는 드리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두 번째 빅스텝을 결정하면서 은행도 발빠른 수신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이 예적금 상품금리를 최대 1% 올린 것을 시작으로 신한, NH농협은행 등도 수신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외에 인터넷은행도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금리가 연내 5%를 넘어설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특판을 제외하고도 최대 금리가 4% 후반대인 상품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은행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죠.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지난 7일 기준으로 804조 4,33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142조 4,789억 원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은행을 제일 좋아한다고 할까요? 5%대라면 은행에 넣는 것도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부자들의 금융 형태를 분석한 2022년 코리안 웰스 리포트를 발간한 자료에서 보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 방송을 보시는 유저님들은 부자에 속하시는지요? 아니라고 하는 소리가 더 들리는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 가장 차이가 나는 상품이 예금과 기타 금융자산입니다. 부자일수록 노후 대비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넣고 있고 일반 대중일수록 예금에 더 많은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은행 예금만 넣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은행에만 넣어두면 절대 부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에 무조건 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중을 30%를 넘기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현재는 금리가 당분간은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저금리일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공략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주식시장을 보면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상태인데요.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좋은 주식을 정말 싸게 모아가면 되는 시점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거나 최소한의 방어를 목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코덱스 인버스인데요. 금리 인상 시 활용을 잘하면 이렇게 5개월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보실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 만큼 아직도 투자해 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올해 들어 주식시장은 30% 전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등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도 고점 대비 50%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죠. 금리 인상이 정점이거나 인하로 간다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지만 아직 금리 인상이 멈췄다고 보기는 어렵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최소한 금리 인상의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 바로 SK텔레콤입니다. 매년 4% 이상의 배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7% 전후의 배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가장 작은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 또한 SK텔레콤의 장점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융 상품별 분류에서 펀드 신탁의 비중은 6에서 16% 차이로 일반 대중과 부자의 비중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10%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찌 보면 오늘 방송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부자들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는데 그만큼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부자들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존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워렌 버핏, 대부분 아실 겁니다. 자선 행사를 겸해서 매년 진행했던 점심시사 경매가 올해로 끝이 났는데 낙찰 금액이 무려 1,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냥 246억을 밥 한 끼 같이 먹는데 투자를 한다는 마인드가 참 대단하기도 하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돈을 주고 먹을까요?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미국의 투자 전문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올린 평균 수익률은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우며 세계 1등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자들이 평균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 수익률은 10에서 15%입니다. 그럼 가장 안전한 은행에 맡기면 현재 시점에서 4에서 5%입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5에서 10%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바로 펀드 신탁. 용어의 어려움도 있지만 매주 나오는 상품부터 몇십 년간 이어져오는 펀드까지 종류가 엄청 많다 보니까 매주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차이가 결국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죠. 일명 주식결합 파생증권이라고 불리는 상품들 아실 겁니다. 초창기에는 ELS, ELF부터 지금은 ELB, DLS, DLB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 주가지수, 종목, 금리, 원자재 채권 등등 최근 경제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주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는 것이죠. 예시로 간단하게 두 상품을 얘기 드리면 ELS는 주가지수 특정 종목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며 DLB는 유가, 금, 은, 가격, 환율, 금리 상승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여기서만 해도 주가지수, 종목, 유가, 금, 은, 가격, 환율, 금리, 채권까지 다 알아야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겠죠. 부자들이 돈을 버는데 공짜는 없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얘기 드린다면 부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올드리치의 경우는 가상화폐 비중이 5%이나 영리치의 경우는 21%이며 향후 시장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중을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리치의 선택이 100% 맞는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부의 축적을 위해서 가상화폐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 분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변동성입니다. 수익도 크게 나지만 손실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관들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점이 영리치가 전체 투자 비중에서는 아직 작지만 추가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는 대목이 아닌가 보이십니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가 5%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은행의 정기 예금처럼 암호화폐를 거래소나 수탁업체에 맡기고 이자로 암호화폐를 받는 코인 예금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스테이킹 수익률은 매일 단위로 계산되고 시세가 떨어지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서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테라 사태로 현재 스테이킹의 이자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여전히 3에서 2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더리움과 코스모스 코인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더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규 투자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시점이죠.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더리움과 코스모스 코인은 쉽게 없어질 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이 두 코인은 상장 이후에 고점을 꾸준히 경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코인이죠. 그냥 투자를 한다면 버티기 힘듭니다. 하지만 코스모스의 경우는 연 20%이죠. 만약 5년 동안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년간 이자만 받는다면 원금이 확보가 됩니다. 100% 투자를 한다면 이런 상품을 저도 권유드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5%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처럼 이자를 받고 상승 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상화폐 투자를 단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부자들의 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투자와 다른 이유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역발상 꼭 기억하시고 항상 바른 투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코인버스, 지금까지 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